12월 첫 출발 움직임 안에서 기관의 수급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을 옮겨가는 모습이 또 한 번 관찰되면서 코스닥의 상대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해지면서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도 일부 반영됐던 악재들이 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의 상대 강도는 계속해서 약화될 것인가 움직이면 보셔야겠고요. 다만 미국 시장의 조정에 있어서 아직 풀리지 않은 단기 유동성 불안감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 내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상대 강도의 움직임, 수급의 이동 집중해 보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반도체가 다시금 빨간불 들어오면서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안에서의 대체로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제 정규장 분위기에서는 코스닥 쪽으로 압도적인 강세가 있었는데요. 코스닥이 다소 힘이 빠지고 지수 쪽으로 움직임이 좋은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0.6%의 강세를, 오늘 증권가 호평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1위부터 4위까지 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그룹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의 강세만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까지의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바이오가 약한 기조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렸던 이벤트가 1년 정도 더 미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어제 정규장 시간의 추가 하락, 그리고 프리마켓 시세까지 10%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죠.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0.5%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전자와 더불어서 소부장단 안에서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일 전쟁이 불씨를 피우면서 소부장단 안에서 몇몇 종목들이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 움직임을 받아가면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재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 좋고요. 기판 쪽에서는 유리기판 쪽으로 또 힘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의료용 수술 로봇인 큐렉소의 강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어제는 고형 쪽으로도 강한 매기가 집중되면서 강세였다면 오늘 다시금 큐렉소가 수급을 이어받는지 보셔야겠고요. 더불어서 WSI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리딩투자증권에서 오늘 의료용 로봇과 관련된 호평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 종목의 강세 움직임, 더불어서 SPG 포함해서 이 감속기 부품, 계속해서 로봇주들의 랠리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죠.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포인트인데요. 매크로적인 불안 요인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타 랠리의 속도를 다소 늦추게 될지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 시장 간밤에 다우, 나스닥, S&P 500 크게 빠졌고요. 어제 아시아장 안에서 니케이의 조정도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엔달러 환율, 엔화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엔달러 환율이 간밤 장중에 154엔대까지 떨어지며 155엔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다카이치 새 내각이 들어서면서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157엔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엔저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서 엔달러 환율의 강세 움직임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됐던 흐름이라면 여기에서 엔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 그렇다면 작년 8월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쌌던 엔화에서 돈을 빌려서 더 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이 부분의 물량이 좀 청산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시장 안에서 수급이 크게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하시죠? 그 때문에 출렁였던 어제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국장까지 이 영향을 줬다. 그리고 불지폈던 건 BOJ 총재의 발언이었던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BOJ에서 금리 인상을 정말 단행하게 될지, 그 다음에 통화정책 경로는 어떻게 될지 여부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크게 빠져나간 그 주요 원인은 바로 비트코인으로 많이들 꼽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최근에 다시금 단기 반등을 줬다가 다시 고꾸라지며 간밤 84,000달러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0월 말에 12만 달러를 갔었는데요. 지금 조정폭 굉장히 깊어지면서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보면 연파이낸스에서 900만 달러 해킹 소식이 있었고,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코인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있는 걸로 알려 있는데요. 여기 회장이 대규모 청산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매각 우려에 더해져서 간밤에는 중국의 인민은행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불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빠지자 대체자산 쪽으로 힘이 들어갔는데요. 금은 조정을 받았는데 은 가격 최고치 보였고요. 구리 가격도 다시 한번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안에서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이 흐름, 단기적인 유동성, 불안감 움직임을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기관이 계속해서 지수를 담았었다면 매도에 나서고 코스닥을 남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SK하이닉스를 다시 담아가면서 코스피 현물은 샀던 외국인, 코스닥은 팔았던 외국인,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은 단기적으로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은 어제 전체적인 수급 구도가 이 지수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연이틀 확인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산타 랠리가 오면 코스닥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겠느냐, 여기에서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느냐, 이 여부일 겁니다. 코스닥 1000시대에서 새 주도주를 찾아보자. KB증권의 어제 리포트인데요. 전일에도 이 시간대 KB증권의 과거 코스닥 랠리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리포트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온 리포트고요.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3가지 이유를 꼽고 있는데요. 연준 완화 정책, 금리 안정, 그리고 정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12월 4일 이번 주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될지가 우리에겐 단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정부 정책이 사실상 코스닥 산타랠리의 핵심인 거죠. 2017년,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왔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연말에 발표되면서 1월까지 랠리를 보이며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다라는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한 200일간 달렸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러면 50일간 조정을 받고 다시 강세장이 랠리를 보이게 될 텐데 이때 주도권 누가 질까에 대한 전략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의 랠리가 재개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주도주의 등장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건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피에서의 쏠림 완화,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그리고 연준과 금리 인하가 맞물리게 되면서 코스닥에 유리한 환경 계속될 거라고 봤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인바운드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면서 최근 불지피고 있는 중일 갈등과 워낙 약세 움직임이 이 섹터에 유리한 환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도주에서 랠리가 재개되면 어디를 봐야 되냐? 반도체, 전력, 증권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 정책에서 조금 더 유리한 증권이 단기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섹터들 주목하면서 오늘도 코스닥이 상승 바톤을 이어가게 될지, 앞서 보신 것처럼 프리마켓에서 보시는 걸로 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잠시 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격화되는 중일 전쟁. 그래서 우리 쪽에는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 분위기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일령, 사실 공식적으로 제재가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과거 한한령 움직임에서 우리는 이미 학습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공식화되지 않더라도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됐다면 사실상 한일령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한한령 일지에서 배운 교훈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면 분야별로 관광, 문화, 그리고 무역, 경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만 하더라도 무역에까지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경제에서는 중국이 아마 히토류 카드를 꺼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롭게 등장한 건 바로 일본의 펀치였었는데요. 일본이 중국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수출 중단한다는 이런 설이 돌면서 우려감이 증폭됐습니다. 지금 국내 관련주로는 영향을 1차적으로 받았던 관광, 그러면서 여행, 카지노, 숙박, 미용이 크게 영향을 1차적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무역 측면에서는 식품과 수산물이 단기 테마를 형성하며 움직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롭게 찾았던 바로 반도체 소부장 테마. 예전에 일본에서 화이트 리스트를 제시하게 되면서 우리 쪽
반도체 소부장이 국산화 움직임을 보이며 관련 종목들이 랠리를 보였던 터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급락했지만 이후에 국산화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오히려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때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어제 급등 랠리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소부장 안에서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랠리가 이어지게 될까요? 일단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IBK 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중일 정부 간의 대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거다라는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기업 중에는 세 기업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70% 점유율 그리 크지 않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순도 포토레지스트 시장 안의 점유율은 95%로 사실상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부장, 이쪽으로는 소재 쪽으로 시장 프리미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IBK 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소재, 부품, 장비, 일단 소재에서 제동이 걸리게 되면 전체적인 생산 라인에 있어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파운드리, SMIC, 대표 메모리 기업, 창신 메모리 이렇게 두 기업이 전체적으로 생산 차질을 빚게 되고 쇼티지 불안감이 커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사이익도 예의주시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차트 볼 수 있을까요?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소재 단에서의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2%의 강세 움직임, 물론 시가보다는 탄력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오늘 정규장까지의 연속성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단기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 유효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공급망을 뒤흔들게 되면 IT 투톱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집중될지 여부도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보겠습니다. 어제도 로봇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차순인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러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으로 현대차 공장에 로봇이 투입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점차적으로 제조업 안에서 로봇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A 로봇과 손을 잡고 이제 앞으로 공장 자동화 쪽으로 로봇을 투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입 배경인데요. 사실 화장품이라는 산업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용기가 너무나 다양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들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자동화에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까지 침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화장품 산업 안에서의 이 로봇의 역할이 더 확대될 수가 있고 업황 안에서의 로봇과의 제조업의 이 움직임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로봇의 앨리스 M1이라는 로봇이 아모레퍼시픽 오산 공장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실증 검증 마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봇 모듈, 엔비디아 모듈이 탑재가 된다라는 부분도 유의미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로봇과 관련돼서 제조업 안에서의 역할 분담이 더욱더 확대가 된다면 어느 쪽을 계속 봐야 되느냐. 사실 어제도 전해드렸던 이 차트인데요. 이 움직임 안에서 최근 들어서 관심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건 현대차 공장의 투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단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HL 만도가 날아올랐고요. 그리고 현대위아, 추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자동차 부품 성우 하이텍도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과 함께 로봇 실증 프로젝트에 나서면서 조금씩 이제 설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로봇의 힘을 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로봇 사업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는 자동차 부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차트 확인해 볼까요? 먼저 하이제널 NM입니다. 4.7%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보여드렸던 HL 만도는 55,000원이 목표가였었어요. 그런데 정규장 분위기에서 6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새롭게 나오기도 했었죠. 우리 개장 함께하는 김태정 본부장의 탑픽이기도 한데요. 55,000원까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5만 원 위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압축해야 될지, 달릴 만큼 달렸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 바톤을 받을
나다갈 다른 자동차 부품을 관심 가져봐야 될지도 관심입니다. 성우 하이텍도 보여주실까요? 어제까지 지금 프리마켓은 나오지 않고요. 예상호가 나올까요? 예상호가 나오네요. 1%의 강세 움직임 나오면서 어제 일봉 보시면 차곡차곡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시죠? 추가적으로 SL 같은 종목들까지도 확산될지 여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주들까지 점검한 가운데 자리 옮겨서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지수 호가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는 미국 시장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0.6% 상승으로 거래 마쳤거든요. 지금 지수의 움직임 0.6%가량의 상승으로 예상 호가 받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 922선에서의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지수 쪽으로 오늘 좀 더 힘이 실릴까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과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부터 갈까요? 지금 반도체 투톱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하이닉스의 1%의 강세, 그리고 어제 보여줬던 시그널에서는 일단 중일 전쟁에서 소부장단이 모두 다 급등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이정호 팀장님 어때요? 단기 테마에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더 확산돼서 중국의 생산 차질 우리에겐 계속되는 기회일까요?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제장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자라고 보면 거의 소재 쪽에 많이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부품, 장비주들은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 쪽에서는 뚜렷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보여줬던 부분이 이번에 한일령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불러준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뭐 한일령 관련해가지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뭐 관광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그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소재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 중에서는 뭐 다들 알다시피 동진세미캠이 탑픽이 될 가능성,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본다면 소재 관련해가지고 솔브레인이나 이런 부분이 실적 상향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한일령 관련해가지고 동진세미캠을 보시고 소부장 쪽에서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솔브레인을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진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코스닥 전반적인 분위기 점검과도 연결이 되는 바이오인데요. 김경국 과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펩트론이 연이틀 크게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우려가 깊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했잖아요. 그래서인가 코스닥이 오늘 조금 약해 보이는데 코스닥 천스닥 문제 없는지 바이오 점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가 이제 11월 말에 있었고, 일단 바이오주 위주로 이제 섹터 반등이 좀 크게 나왔는데, 어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기술성 평가를 기대했던 14개월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연말 내에 릴리와 이제 상업화 계약이 나올 것으로 이제 시장은 기대를 했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좀 미리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가, 이제 어제 나온 공시 내용을 보면 새로운 물질을 추가로 연구 협약을 하겠다. 그리고 그 기간을 24개월로 하겠다. 이런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존에 연구하던 물질은 그대로 연구하고 새로운 물질이 포함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연내의 기술 수출 가능성은 매우 작아졌지만 기존에 하던 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연내의 기술 수출 가능성을 보고 들어왔던 수급이 나가는데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런 시간이 끝나는 가격대가 대략 지난번에서 좀 지지부진하는 구간을 좀 보냈던 24, 5만 원 선에서는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4, 5만 원까지 일단은 좀 열어둘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는 맞아 보입니다. 대응에 있어서는 보수적 대응도 같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긴 관점에선 문제없다. 이벤트가 지연된 거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이오에서 관심주를 주셨어요.
ST팜 제공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오 투심 안에서는 변함없고 코스닥이 날아간다면 바이오에 집중 공략하는 게 맞다. 이런 의도로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 이번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시가총액 상위주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로 수급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이제 2조가 좀 넘는 회사인데 코스닥 바이오텍 중에서도 좀 실적을 내는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 활용하기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온 이유는 일단 4분기 실적이 동사가 3분기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긴 했지만 4분기는 동사가 가진 가장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고 그리고 또 환이 동사에게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를 가장 급속도로 누릴 수 있는 수출 비중이 대략 한 9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아마 4분기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 같고 창사 이래 분기 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동사에게 그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은 7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일단 수급적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상으로도 이 회사가 이 정도의 기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연말 랠리 가능성을 조금 점쳐볼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러프하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러프하게 15만 원이요? 와, 이미 지금 20% 이상의 상승률을 누리면서 기존 9월, 10월 한 차례, 이번에 12월 초에 다시 재공략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도 업사이드 15만 원까지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도 열려있다. 실적으로 키워드 잡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점차 이제 제조업에서 로봇을 채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정호 팀장님의 관심주가 로봇입니다. 역시 자동차 쪽으로 최근에 이 키워드 있는 쪽 좋던데 네. 이쪽으로 잡아주신 걸까요? 자동차 있는 쪽 키워드는 아니고요. 물론 자동차 쪽에 키워드를 갖고 있는 HR 만도나 SL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쪽에서 이제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일전에 큰 상승세를 줬다가 이제는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가 네임드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 기술력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총이 좀 낮은 부분이 강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호가 분위기 좋네요. 정규장에서 저희 추가적으로 시간 허락한다면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시장문 열겠습니다.